제목 늦은 꽃 시작합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미숙은 평소와 같이 한정식당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다. 30년째 운영해온 작은 식당이지만 정성스러운 음식 솜씨로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48배 미숙은 남편 철수와 함께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여인이었다. 대학생인 아들 준호는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쁘고 오랜 친구 영희는 늘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날도 영희가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미수가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네.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려던 순간 밖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뛰어나간 미숙은 식당 앞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숙이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미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미영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미숙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미영이라니? 그것은 자신도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이름이었다. 영희와 함께 할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간 미숙.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이 어떻게 본명을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었는데 낯선 할머니가 그 이름을 불렀다니.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미숙은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의사는 할머니가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진 것 같다며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미숙은 할머니의 침상 옆에 앉아 그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영희가 집에 가서 쉬어라고 말했지만 미숙은 차마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틀 후 강할머니가 깨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는 미숙을 찾았다. 미영이가 여기 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 저를 아세요? 강할머니는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네가 우리 미영이 맞구나. 이 할미가 평생 찾던 내 손녀야.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미숙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할머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도 모르고. 그래, 맞아. 너는 3살 때 나와 헤어졌어. 6.25 전쟁 때 말이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네 부모님은 전쟁 초기에 돌아가셨고 너와 나만 남았었지. 피난길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려 너를 놓치고 말았어. 그때 네가 할매 할매하며 울던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미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었다. 따뜻한 품, 자장가 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 그럼 제가 정말 그래, 내 손녀 미영이가 맞아. 내 이마에 있는 작은 상처도 그대로 있구나. 할머니가 미숙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한편 영희는 미숙이 갑자기 낯선 할머니를 돌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미숙아, 정말 그 할머니가 내 할머니라고 생각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리운 느낌이 들어. 미숙의 대답에 영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영희에게는 미숙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미숙은 남편 철수와 함께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아 나섰다. 철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며 진실이 뭐든 상관없어. 우리 가족이니까 하며 응원해 주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었지만 다행히 고아원의 오래된 기록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미영, 1950년 입소, 추정 나이 3세. 바래고 다른 기록부에 적힌 글씨를 보며 미숙은 가슴이 뛰었다. 성씨도 강할머니와 같은 이씨였다. 고아원 원장 할머니는 그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미영이는 혼자 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강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는 그래, 맞아. 내가 그 고아원에도 가봤었는데 그때는 너를 찾지 못했었어 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점점 확신이 서는 미숙이었지만 아들 준호는 달랐다. 엄마,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어떻게 믿어요? 혹시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준호의 차갑고 현실적인 반응에 미숙은 상처받았다. 준호야,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증거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DNA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영애 역시 미숙의 변화를 못마땅해 했다. 미숙아,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영희는 사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강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고모였고 미숙이 정말로 할머니의 손녀라는 것을. 하지만 질투와 이기심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미숙은 강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다. 작은 집이지만 할머니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철수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고 할머니도 행복해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 날이 올 줄 몰랐어. 할머니의 말에 미숙도 뭉클했다. 할머니는 미숙에게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네 아버지는 내 외아들이었어. 선생님이었는데 전쟁 나자 군에 끌려갔지. 며느리인 네 어머니는 병이 나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너와 나만 남았던 거야. 피난길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어. 내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폭격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우르르 뛰었지. 그때 내 손을 놓치고 말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로 평생을 너를 찾아다녔어. 고아원도 가보고 신문에 광고도 냈었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철수는 할머니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미숙을 더욱 지지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그런 이야기야 누구든 만들 수 있잖아요. 준호의 차가운 반응에 할머니는 상처받았지만 참고 견뎠다. 미숙은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할머니는 미숙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네가 어릴 때 참 말썽쟁이였어. 하지만 착한 아이였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미숙은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영희가 미숙을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숙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영희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사실 나는 강할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미숙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 강할머니는 우리 고모야. 내 아버지의 누나분이셔. 영희의 고백에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응. 고모가 평생 잃어버린 손녀를 찾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네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미숙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질투했어. 너한테 갑자기 가족이 생기면 나는 뭐가 되는 건지.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네가 나만 바라보고 살아줬으면 했어. 이기적이고 비겁했던 거야. 영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계속 고백했다. 하지만 고모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웠어. 평생을 손녀를 그리워하시면서 외롭게 사신 거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미숙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친구의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영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모든 걸 말할게. 고모가 내 할머니가 맞아. 확실해. 영희의 증언으로 모든 의혹이 풀렸다. 강할머니는 영희의 고백을 들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하며 영희를 이해해 주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야. 소중한 걸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영희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영희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미숙은 영희를 용서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내 마음 다 이해해. 두 사람은 껴안으며 화해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이다. 영희는 강할머니를 고모라고 부르며 미숙과 함께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준호도 영희의 증언을 들으며 할머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증조할머니, 그동안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할머니는 괜찮다. 조심하는 게 당연하지 하며 손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강할머니는 미숙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만끽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미숙은 한정식당에서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상차림을 준비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만 차렸어요. 철수는 어머니, 앞으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며 진심으로 할머니를 대했다. 영희도 고모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몰래 미숙에게 말했다. 미영아, 할머니가 내게 줄 게 있어. 나중에 꼭 받아야 한다. 미숙은 할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지만 할머니는 지금은 안 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하며 대답을 미뤘다. 가족들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함께 사진도 찍고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도 녹음했다. 준호는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도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하며 할머니를 기쁘게 했다. 어느 날 밤 강할머니가 갑자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도 미숙을 불렀다. 미영아, 할머니가 줄 게 있다고 했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보석함을 꺼냈다. 이걸 받아. 미숙이 보석함을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몇 가지 서류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다. 미숙의 친아버지가 전쟁 후에 살아남아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딸을 찾기 위해 평생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딸을 위한 상당한 유산을 남겨두었고 그 관리를 강할머니에게 맡겼던 것이다. 네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었어. 부상으로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났지. 하지만 우리를 찾지 못했던 거야.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다. 평생을 너를 그리워하면서 사업에만 매달렸어. 그리고 모든 재산을 너에게 남겼지. 서류를 보니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다. 미숙은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 이게 정말? 그래, 내 거야. 네 아버지가 딸을 위해 평생 모은 거야. 하지만 미숙은 재산보다 지금 떠나가려는 할머니가 더 소중했다. 할머니,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게 더 소중해요. 미숙의 말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가족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사랑한다, 미영아. 우리 가족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강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고 할머니의 인품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나타났다. 미숙의 친아버지 쪽 먼 친척들이었다. 우리가 진짜 가족입니다. 유산은 저희가 상속받아야 해요. 이들은 법적 서류까지 준비해왔다. 하지만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미 소중한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할머니도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미숙의 결정에 친척들은 당황했지만 법적으로는 미숙의 권리였다. 철수와 준호, 영희 모두 미숙의 결정을 지지했다. 엄마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이제는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다. 영희도 역시 우리 미숙이야. 할머니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미숙은 한정식당의 이름을 늦은 꽃으로 바꿨다.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나이가 들어서야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야. 식당 간판을 새로 만들며 미숙은 할머니를 그리워했다. 준호는 취업 대신 가족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영희와도 진정한 자매 같은 우정을 나누며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1년 후 미숙은 강할머니를 기리는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할머니처럼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따뜻한 식사도 대접했다.
나이가 들어서야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미숙은 인생의 후반부에 찾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했다. 늦은 나이에 찾은 가족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 미숙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이었다.